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준석 동선이 또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강남에서 계엄이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면 국회로 가야지. 그렇죠. 당연한 프로세스인데 국회를 안 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왔다. 그냥 아무래도 상식 이해가 안 돼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죠. 딴 사람도 안 왔는데 딴 사람이 안 온 건 특히 민주당 사람이고. 소속 의원들은 거의 다 바로 들어왔고 일부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계엄이 좀 늦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모르고 주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질문의 핵심은 왜 알고도 안 들어왔냐 국회에 그거잖아요. 네, 이준석 너 왜 그랬어? 네. 이거잖아요. 왜 알고도 일부러 시간 끌고 딴짓하고 안 들어왔냐 이거잖아요. 근데 동선이 좀 보이는데. 대답이 즉시 했다는 거야. 아니 강남에서 동탄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뭐가 즉시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샤워하고 옷 예. 갈아입고 여의도에 와서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있는 거 퍼포먼스만 했지. 그러다 시끄러 인마가 나오게 된 그렇죠. 건데 아니 들어갈 의지만 있었다면 다른데 뭐 돌아가면서 아니면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넘을 데가 없나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서 이제 막혀 있는 그것만 그 현장에 가만히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사진 찍기 용으로. 아니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예. 70 다 된 분들도 담장 넘어서 들어왔고 여성 의원들도 그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렇게 한 번에 넘겨 높은 담장을 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도움 받아서 들어왔어요. 넘어갔죠. 이준석 후보는 30대였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 발로 이렇게 해갖고 영차 한번 하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더군다나 천하람 의원실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개혁신당 구성원이 네. 대표님 그 담 넘어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시끄러 임마 지금 여기 카메라 있는데 내가 카메라도 없는 본회의장에 왜 들어가? 네. 이거잖아요. 내란의 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긴박했습니다. 어떻게든 담장을 넘게 하려고 싸우고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안 들어가고 넘을 생각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준석 의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카메라 앞에서 쇼는 했지. 근데 네, 30대 준석.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참담한 거예요. 저게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맞냐? 과연 맞냐?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 토론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끌어주는 아마 이제 임미애 의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넘는 참 목숨을 걸고 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었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이준석 의원은 아마 본회의장보다 국회 밖에서 그냥 카메라 있는 곳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회의장 있으면 끌어내고 끌어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본인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하고 그 의원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안 갔죠. 안 갔어요. 왜냐면 국무회의가 안 열렸는데. 2차, 3차 계엄이 그럼요.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네.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는 밖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표결 숫자에 포함 안 되는 숫자니까 여기는 계엄군이나 윤석열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본회의장 들어가 있으면 혹시라도 2차 계엄을 하면 진짜로 총 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위험하지. 그러니까 위험한 데 가기 싫은 거야. 그렇네. 밖에서 그냥 카메라가 있고 이러면 카메라 비치고 있고 총 시민들이 쏘겠어, 그렇게 많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기는 쇼를 하고 있고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또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원희룡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밝혀야 될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지 국민들이 떳떳하게 평가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토론에서는 지금 남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고 이준석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투명하지 않아요. 예. 그날 저녁에 같이 술 먹고 있던 사람이 강남에서 하필 원희룡 전 장관이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사실은 적극 밀었죠. 음. 적극 밀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됐을 뿐이지 네. 뭐 윤석열하고 먼 사이라서 당선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뭐 국토부 장관을 끝마친 이후에도 총리 기용설이 돌았었고 그렇죠. 그럼 강남에서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그날 저녁에 딱 그날 저녁. 정말 몰랐냐 비상계엄하는 거 누가 뭐래도 윤석열 최측근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말 몰랐냐 그것도 의심스럽. 그러니까 그러면 일부러 시간 끌고 동탄 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옷 갈아입고 꽃단장하고 나와서 그래도 명색이 야당 국회의원이니 퍼포먼스는 하지만 절대 그 안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표에는 포함이 안 되는 네.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 그럼요. 많아요. 근데 그걸 말도 안 되게 즉시했다. 뭘 즉시해? 강남에서 동탄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때까지 못 왔지. 바로 갈 수 당연히. 있었는데. 뭐 사실은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선 이후에 이준석 정치 인생 힘들어질 거다. 지금 뭐 퇴출 얘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커뮤니티 말씀하셨지만 거기만 보면서 됐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히 심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네. 일단 완전히 바뀌려면 사람이 예. 본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뭘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태도로 봐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변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변할 가능성이 없다. 이준석 후보 평가를 저희가 해봤고